네, 시장의 변화와 돈의 흐름을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오프닝벨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전문가분 바로 화상 연결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한만식 전문가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지난주에 또 목요일과 금요일 날 전문가님을 너무너무 많이 기다리시는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또 주말 동안에도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예, 뭐 이번 주 지난 주말에 뭐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전체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주 16일 날 FOMC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연말에 금융시장에 랠리가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화두로 좀 되고 있고요. 그 FOMC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좀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모습이고, 비트코인의 가격도 지금 5만 달러 전후에서 5만 달러를 회복했다가 또 다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주보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그 변이 바이러스 우려, 형다그룹의 디폴트 이런 걸로 인해서 금융시장에 일부 충격이 있었는데, 주식시장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지난번 충격이 있었던 것을 거의 다 회복이 돼 있고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만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FOMC 이후에 그런 회복 시도가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12월에 충격이 있었지만 뭐 전체적인 그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뉴스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아직도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요. 뭐 주말에 나왔던 뉴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 한 주 주목해야 될 주요 사안들이 어떤 거냐, 금융시장 전체에 관심이 지금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16일 날 발표가 될 연준 FOMC 결과죠.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두 차례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 지금 퍼져 있는 상태고, 이미 뭐 일정 시장에 반영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설사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뭐 미국 연준도 그렇고 ECB도 마찬가지로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은행에서도 마찬가지 뭐 지금 통화정책에 대한 이번 한 주는 각국의 통화정책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일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주식시장의 흐름으로 본다라고 할 때는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내년 6월까지 인상 확률이 81%다. 그래서 뭐 은행주를 사야 된다, 이런 분석 기사인데요. 뭐 내년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지금 뭐 확실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유동성이 축소된다. 시장에 많이 풀려있던 자금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이 축소되면 그동안 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풀렸고, 그런 유동성 자금으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뭐 부동산 시장 이런 쪽에 상당한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상승 마무리가 될 수 있다. 금융시장을 한 6개월 선행한다라고 보게 되면 내년 1분기가 연말 또 1월 달이 마지막 급등의 기회가 하나 남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늦어도 내년 1, 4분기 이내에는 주식시장 또 부동산, 암호화폐 시장 일정 수확을 거둬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예, 다음 소식은 기관 투자자들이 내년에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많이 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간다, 이런 뉴스인데요. 저는 뭐 이런 생각을 듭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두 가지의 자금이 있다. 하나는 기관의 순수 자금, 본인들이 투자하는 기관 자기 자금이죠. 자기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자금이 있고요. 또 하나의 자금은 일반 개인들이 펀드에 투자한다 그랬을 때 그런 자금이 모여서 투자가 되는 개인 자금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기관들이 암호화폐 쪽에 관심을 두고 있고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샀다. 그거는 기관의 자기 자금을 가지고 산 거죠. 이런 것이고 앞으로 내년에 뭐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 또 주요 여러 나라의 ETF가 출시가 돼서 그런 ETF 펀드를 통해서 개인들의 자금이 지금 설설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 현물 ETF가 승인이 나게 되면 본격적인 개인 자금이 유입이 되고 그런 자금으로 기관이 매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장이 계속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죠? 기관들이 지금 미리 자기 자금을 가지고 산 것은 향후에 개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선취매를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하셔야 되느냐? 이 개인 자금이 들어와서 지수가 올라가는 척 하겠죠. 그때 빨리 매도하고 나와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이 산다. 그럴 때 어떤 자금으로 사는 건지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말 랠리가 있을 것이냐, 비트코인 사도 되냐, 살까 말까, 이제 다 끝났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다. 더 간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는 아직 더 갈 수 있다. 이런 쪽의 의견이니까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 더 간다라고 보고 있느냐? 아직은 기관의 순수 자금 또 고래들의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일반 개인의 자금이 아직도 유입되지 않고 유입될 환경이 앞으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뉴스는 두 가지 주요 지표, 비트코인 거래 지표로 봤을 때 바닥을 쳤을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두 가지 지표, 어떤 지표냐? 파생시장, 마진 거래, 선물 파생시장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소식은 마이애미 시장의 소식인데요. 미국의 마이애미시 401k라는 연금 제도가 있죠. 미국 우리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건데 그 마이애미 시장은 자기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죠. 또 401k 퇴직연금의 일부 연금 수령액을 비트코인으로 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일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었죠. 퇴직연금, 소방연금 이런 쪽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을 가지고 여기저기 급여 또 퇴직연금 이런 쪽으로 지불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는 NFT의 무한한 진화를 가져올 것이다. 메타버스, NFT 2021년도에 핫하게 나온 용어이죠. 이 NFT하고 메타버스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거품이 일겠죠. 엄청난 상승을 보이면서 거품이 만들어지고 그 거품이 꺼지고 추세적으로 긴 상승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20년 전에 인터넷이 새로 나오고 2000년도에 IT 버블, 99년도, 2000년도 인터넷 관련주들이 엄청난 폭등을 했죠. 그랬다가 2000년도에 IT 버블이 되면서 붕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메타버스도 아직은 거품 단계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급등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그 뒤에는 또 급락이 있을 수 있는 거 그렇고 어찌됐든 지금은 메타버스 NFT는 아직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이 10% 오를 때 35% 뛴 음악 저작권 지금 윤종신 누구죠? 그 음악 저작권을 투자하는 이런 광고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음원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한우에 대한 투자 미술품 이런 것들을 조각을 내 가지고 NFT화해서
투자하는 상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또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는 게 부동산 NFT라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가상 부동산을 가지고 사고팔고 하고 있지만 실제 부동산을 가지고 사고팔고 하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뉴스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